근데 이제 두 번째 소단원, 영업 차별화의 시작은 영업 대표로부터. 그 가상 시나리오를 하나 한번 꾸며봤어요. 제가 이제 그 직원 복지 차원에서 회사 내에 헬스 장비를 좀 대량으로 구매하려고 해요. 헬스 장비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것도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일단 인터넷 폭풍 검색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브랜드가 있는지, 어떠한 사이즈에, 어떠한 스펙에, 어떠한 가격의 제품들이 있는지를 한번 두루 살펴보게 됩니다. 결론은 가격과 사이즈로 이제 압축이 되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이제 뉴스를 보다가 눈에 번뜩이는 이제 그 기사를 접하게 되는 거죠. 모 헬스클럽에서 그 헬스 장비가 불량이 나면서 그 헬스장을 이용하던 고객이 크게 다치는 그런 이제 불상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저의 구매 결정 기준은 확 바뀌게 될 수밖에 없겠죠. 기존의 가격과 사이즈에서 내구성과 품질로 확 변모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그 헬스 장비에 대한 전문성을 전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급기야는 좀 수배를 해가지고 해당 제품을 공급하는 영업대표 두 명을 번갈아서 이제 미팅을 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 영업대표 A인데요. 이 영업대표 A는 만나자마자 본인의 이제 그 회사 제품에 대한 아주 장황한 자랑거리들을 이제 늘어놓습니다. 뭐 처음에는 뭐 그런 대로 들어줄만 했는데 문제는 우리 이 회사가 갖추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적당한 이제 어떤 그 솔루션을 제시해 주기보다는 자사 제품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화려한 이력이라든지 제품의 특장점들을 위주로 얘기를 끌어가다 보니까 뭔가 우리한테 뭔가 맞춰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전혀 받을 수가 없어서 뭔가 내용은 많았는데 실상 저의 머릿속에 남는 것은 거의 없다라는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연이어서 영업대표 B가 저희 회사를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을 내주게 됩니다. 일단 이분은 첫 번째 미팅 초기에서부터 어떤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냐면 공신력이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기관에서 측정한 각 기구별 탄소 강도 수치 자료들을 이제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좀 신빙성이 있고 신뢰가 가는 그런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제품의 내구성들을 설명을 해주었죠. 결국은 고객이 갖고 있는 구매 결정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내구성이라고 하는 그 포인트를 놓치지 않고 제일 궁금해하는 사안을 먼저 건드려 주었다라는 점에서 저는 그 영업 대표 B의 뭔가 끌리는 듯한 느낌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B 영업 대표는 우리 그 회사의 여러 가지 공간들을 두루 살피면서 줄자를 가지고 치수도 재고 또 각 사이즈별 또 각 내구성별로 이 환경에 걸맞는 그런 제품들을 여러 가지 안을 통해 가지고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안이 아니라 1안, 2안, 3안과 같이 가격별, 제품별, 내구성별 그 특징에 맞게 또 환경에 맞게 본인의 의견을 담아서 이제 설명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제품이나 아까 그 영업대표 B가 제안했던 제품이나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영업대표가 저에게 보여주었던 일련의 세일즈 기법들은 굉장히 신뢰감과 더불어서 호감을 갖기에 충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당연히 구매 결정 기준이 내구성과 품질 쪽으로 왔기 때문에 가격이 좀 다소 비싸더라도 충분하게 믿을 만한 그러한 영업대표, 그러한 공급사와 계약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결론을 짓게 되었고요. 결국은 그 B 영업대표와 계약을 마치고 오히려 가격은 A 영업대표가 제시했던 것보다 무려 15%나 비쌌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깝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은 채 흔쾌히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영업대표가 보여주는 차별화의 하나의 샘플이 되겠죠. 뭐 실제 우리의 B2B 영업 현장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클로징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각색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A 영업대표와 B 영업대표의 차이를 보여드린 것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주는 시사점이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개별 고객 A를 대상으로 해서 영업을 할 때에는 제일 먼저 그들의 구매 결정 요인 중에서 어떠한 부분이 우선순위상에 최상단에 배치해 있는가, 그것을 먼저 파악을 한 상태에서 바로 그 부분을 먼저 건드려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경쟁 제품들과의 비교 평가를 통해서 근거 있는 자료나 증빙을 통해서 신뢰 있는 자료를 제시해 주었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영업대표가 스스로 자신의 인사이트를 담아서 제시한 구체적인 구매 가이드라인을 주었다는 것, 바로 그러한 점들이 저로 하여금 그 해당 영업대표에게 신뢰감과 호감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 영업대표가 영업차별화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고요. 이 영업차별화를 통해서 고객은 구매를 결정하고 공급사는 이제 매출이라고 하는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겠죠. 자,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B2B 영업에서의 진정한 차별화는요, 제품이나 가격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영업대표 그 자체에 있다라는 것이 결코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소단원 3에 가서는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영업대표가 어떻게 고객의 구매 결정 기준에 영향을 미치고 차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간단하게 좀 4가지 요소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자사의 강점을 부각시키기이고요. 두 번째는 경쟁사의 강점을 감소시키기. 세 번째는 자사의 약점을 감소시키기. 네 번째는 경쟁사의 약점을 부각시키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소단은 3에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